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댓글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그냥 막 쓴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도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다 웬만한 거는 댓글란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입에 올릴 가치도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원래 강의를 해도 다시 했던 것을 반복을 잘 안 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반만 년 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만 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그때 그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그래서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은 중국인들이 조선인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면 중국인도 조선인이고 일본인도 조선인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중국 따로, 일본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보면 역사가 안 보입니다. 자, 이하 분리 사과는 한대 때부터 확실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유방이 한나라의 고종인 유방이 그 유자가 어떤 줄입니까? 묘방, 동방에 김씨를 칼로 도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망에 가득 찬 나라가 세운 나라가 한나라예요. 여기서 글자 자체 유자가 유방할 때 그 유자가 어떤 유자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글자 속에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다 담겨 있어요. 그게 문자학이에요. 문자 공부는 웬만한 어학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보질 못해요. 문자학을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영어도 어원부터 가르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애들이 영어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또 중국어도 문자를 통해서 보면서 고대 역사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자, 문자 속에서 제가 언제 한번 저도 옛날에 80년대 때 단군에 대해서 홀딱 반해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데 하다가 그 궁금증을 찾은 것이 80년대 중후반부터 초반 81년대 84, 5년대부터 이제 우리 역사서에 대한 구체적인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을 하고 우리가 저도 이런 기상을 갖고 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던 조상을 가진 민족이었지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실체가 없어요. 자, 그 실체가 없는 어떤 단군바는 어떤 단체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뭐 지금 보면 인간도 아니에요. 단군에 빠진 사람은 정신병자들이에요. 반 미친 개기들이죠. 자, 우리가 정신사적으로 그 사람 말이에요. 정신사적으로 단군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유물과 유족까지는 찾을 수가 없지만 그 정신싸면서 저는 단군은 존재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정신사 속에 우리 정신사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다 드러나 있고 나의 그냥 생활 속에 생활이 된 거예요. 그 말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그 역사적 진실이 나와요. 반만의 역사의 그 모습이. 근데 단군을 이야기하면 그 실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단군 조선이 존재했느냐? 존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문짝에 파묻히게 된 거죠. 굉장히 문짝을 파게 됐고 미안하지만 문짝에 대한 어떤 해석책은 제가 하는 문짝은 한자예요.
한자. 그 문자에 대한 그 연구서는 책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중국어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그 문자에 관한 책을 못 봐요. 단지 요새 이제 선생님 강의록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배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선생님 책을 맨 처음에 기본학습이라는 책을 내가 주셨고 한국어 기본학습, 그 다음에 한국어 완전학습 완전학습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고 기본학습을 그걸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근문신고나 중국 역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 맥만 딱딱 집어가지고 쓴 책이 있기 때문에 강의서예요. 그냥 몰라요. 근데 그 말은 근문신고를 해석하면서 근문신고가 다 지금 큰 거 2권짜리 요즘 5권으로 나눠서 돼 있죠. 40만 자, 40여만 자. 그것도 그 외에 또 외편이 중국 상고사의 실록이라는 또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아, 그래. 그리고 그만 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사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느냐, 어떻게 썰을 풀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중국 사서는 95% 내지 98%는 진짜예요. 그런데 한 5% 내지 1% 정도는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깊이 파지 않으면 보질 못해요. 자, 여기서 댓글 쓰는 애들 보면은, 자, 애들이라고 그래요. 얘들이 의식이 있고, 어떤 인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 형편없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주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고마운 나라, 일본은 굉장히 고마운 나라예요. 왜 고맙냐? 이조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거예요. 이조는 어땠어요? 이조는 한 5% 정도 양반의 4대분만 잘 살고 나머지 다 개, 돼지였어요. 그렇게 자기 가족들만, 자기 주변만 잘 살고 나머지는 개, 돼지로 좀 부려먹던 그런 개 같은 왕조였어요. 자, 그 조선이, 이 시조선이 어떻게 망했느냐. 그 망한 징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더 심각하게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우리 민족의 등불을 전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천주교가 뭐야? 천주교나 기독교 이게 뭐냐? 어떤 개념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영죄 신동씨. 또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김씨가 유태인에서 나왔다. 김혜김 씨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여기다 내가 나중에 오늘 전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그게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나는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고 딱 말하는 것이 아는 사람의 상식이고 양심인데 모르면서 아는 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병 생겨요. 몸에 어떤 불균형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이 달라지면 병이 생깁니다. 지금 80% 90% 병이 다 그거예요. 지금 온 것이 다 그런 것으로 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공부하다 보면 몸 나쁜 몸도 좋아지고 있는 병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여기에 오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기적을 체험을 해요.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내 몸을 살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앞으로 오는 환란이죠. 세상에 앞으로 오는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12월 19일 날
그때 강의할 때는 고조선사를 왜 공부하는가, 생사 여탈권, 생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방송을 보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기운을 받고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은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을 씹잖아요. 그럼 인생 자체가 씹힙니다. 그거예요. 내가 또 이번에 어떤 한 댓글을 보니까 그 고종이 대한제국 조선을 이슈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천작으로 선포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고종에 대해서 변호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 시예요. 아마 전유신가 봅니다. 제가 이제 댓글 쓴 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안 해요. 그렇게 관심은 보이네? 이 정도지. 그러나 요것만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고종? 뭡니까? 우리가 자, 천자국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바탕이 돼가지고 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둘이가 다 돼야지 천주와 주국이 되는 거지, 말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어떤 공부의 역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맹자 공자예요. 맹자는 어느 사람이에요? 추나라 사람이에요. 노나 밑에 조그만 추나라예요. 그러니까 맨날 허구만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맹자예요. 근데 맹자가 뭐냐면 맹자는 그 한문을 쓸 때 아주 정확하게 문법에 맞게 정확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문과에서는 그 3학년 때 전공 선택이나 필수로 맹자를 배워요. 왜? 한자의 정확한 그 해독을 익히기 위해서 맹자를 배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 맹자 보고 그다음에 맹자를 안 봤어요. 제가 주로 본 것은 순자와 수저를 많이 보고 노노 그 외 사서성경 많이 공부하게 됐죠. 맹자 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 없이 단지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만 자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서 이전을 해봤어요. 중국이 진방 아니에요. 진방에서 간방으로 온 거예요. 이것도 원리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게 왔는데 무엇이? 인간이면 사람이 열매, 사람이 사람으로 되게끔 또 다른 봄의 씨를 뿌리기 위한 액기스를 응축시켜서 여기 온 거죠. 그 액기스가 응축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주 쉽게 세상 살아가는 그런 액기스가 되지 않아요. 모든 시련과 고통, 엄청난 그래서는 당해야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주로 그 댓글 쓰시는 어떤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어릴 때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야말로 바로 이런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도,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오늘 세상을 건설하는, 새로 만드는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바로 신농시 그 후손들이 만약 없어지면 이 이 지구 자체의 인종씨가 다 말라집니다. 그래서 인종씨를 추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액기스 추리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것도 이 한반도 전역이 아니라 남조선, 남은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일본이 보세요. 일본이 대한민국 갈 때 발전시킬 때 우리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한일 수호조약,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호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일본 기술로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일제시대 때 모든 산업 기반을 다 만들어 놨죠. 그것이 뭐 일본이 자기네들 욕심에 그래서 그 야욕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 삶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 생 자체는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변하거든요. 그 변화는 원리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이런 현상. 우리 예전에는 하나도 없다. 근데 요새 일도 없다고 얘기해요. 텔레비에서. 일반 사람들도 조그만 젊은 애들은 일도 없다 이야기해요. 보세요. 1, 2, 3, 4는 이 기술은 정지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래 1, 2, 3, 4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쓰지 않고. 그런 자기네 그 의식 속에 그런 세상이 계속 정지된 상태로 김가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지금 뭔가가 빨갱이들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계속 영원토록 정권을 잡고 싶다는 그 의지에 그 생각에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선수죠. 하나, 둘, 셋, 넷.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이 움직임 자체가 그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원리를 알고 거기서 대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무슨 말을 합니까? 몸을 만들어야 한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변하니까 그 모습이 변하는데 그 모습이 변할 때 그 기운에 맞지 않고 그 기운에 적응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이 이미 현실 속에 다 나타나죠. 그냥 죽습니까? 죽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내려치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천다고 벼락에서 지진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하겠지만 뭐겠어 인간의 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병을 부려요. 그래서 병이 돌면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야지 원망이 남지 않아요. 만약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 자손이 저한테 앙심을 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한이 계속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업을 끊어야 돼요. 그 업을 어떻게 끊느냐? 그건 수행이에요. 수행이고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천수경에 정구업 진언이 그래요.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 그게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과. 이거예요. 모든 것 자체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에 덕을 붙여야 돼요. 젊다고 좀 나이가 들었다고 막말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는 인간이 지금 시대는 바로 인전시대. 인간이 하늘로 땅으로 사람으로 한 인전시대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욕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욕이 오히려 자기한테 도달해가지고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은 가을 시대 뿌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이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모든 책 많이 보세요. 종교책도 보고 유불선 기독교에 대한 책도 보고 그다음 물리학에 관한 책도 봐봐요. 지금 어느 때인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한테 구멍을 잘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내에 있는 우리만 우리다라고 아주 좀 편협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 너도 나쁜 놈, 나만 좋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알게 되면 중국인도 조선인, 일본인도 조선인, 저기 서양에도 또
우리 고조선의 피가 뿌려졌고,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미국이라든지 남이라든지 중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고조선의 피, 혈육들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계인이 모두 조선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예외되는 것은 뭐냐? 깜둥이들. 깜둥이들은 조선인의 피가 흘리지 않습니다. 그건 기록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섞여가지고 또 이게 섞이게 됐겠지만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도 세계적 행사를 할 때 그냥 하는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88 올림픽 노래 보세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 뿌리가 있는 그런 족속인데 왜 이것을 찾지 않고 왜 헛된 당군을 찾고 뭘 찾고 이렇게 합니까? 자, 당군 찾는 애들은 거의 다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정신병자예요. 다 미친놈이에요. 제가 예전 한 13만 년, 한 13년 전에 13년 전에 그 당군 선열 정신연구회인가 거기서 주선해가지고 좀 강의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이제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강의 하다가 조금 이제 물 마시고 이제 조금 쉬려 나오는데 어떤 당군 빠른 인간들이 와가지고 삿대질 하면서 불구라불면서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얘라는 게 없어요. 왜? 허상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허상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뭣도 모르면서 알면 조용히 있고 알면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를 읽게 됩니다. 그럼 화낼 일도 썩낼 일도 없죠. 공부가 모자르구나. 자, 그래서 어학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어학 공부를. 우리말 굉장히 우리말 많이 하잖아요. 병 생겨요. 왜? 이 우리말 잘 해보세요. 지금 목에서만 까딱까딱해요. 까딱까딱. 이 우리말 자체는 히읗 발음 외에는 이 단제를 올리지 않아요. 단제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에서 4개가 없었어요. 반침하고 뭐 4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발음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말해서 모든 이 장부를 울리기 때문에 말로써 언어로서 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있는 사람, 특히 뇌졸중 어떤 시초 있는 사람은 계속 아침마다 영어나 중국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왜? 그 말은요, 단제를 올려요, 단제를. 그거 하시려면 창이라도 가서 해보세요, 창. 창은 타금이 많잖아요, 타금이. H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H 발음 타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그래야지 좀 정신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한 사람 지금은 영어나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종합적인 사고, 복합적인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언어는 단지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건강상의 이유로도 외국어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크게 다쳤어도 어릴 때 10살 때 교통사고로 한 40만 깨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파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가 어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때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보세요. 우리말로 된 것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석을 쓴 것도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오늘 그 엥겔스가 쓴 그건 우리말로 해볼 책이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책이니까 그 인류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하고 모간 책을 오늘 강의할 때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그 자체부터가 먼저 알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반박을 해야 돼요. 모르면서 하잖아요. 죄 짓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게 뭐였죠? 넉사죄, 안일죄예요. 무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나추동 생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각이 나네. 갑자기. 돌아가는데 그걸 모르면, 그걸 부정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별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무지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자책을 보잖아요. 여기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순자책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을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도서관에 가보면 맹자와 공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자책은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죠. 그걸 보면은 성악, 우리가 선자하면 성악설 이야기하는데 악자는 거의 별로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 예전에 본 기억으로는 악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악에서 악하게 태어났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무지하다, 모른다 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무지가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여기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죠. 잡기들이죠. 막말을 하는 인간들, 그 무지한 인간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고재봉이가 60년 되죠. 고재봉이가 도끼로 이제 자기 상간의 부인인가 그 상간도 죽여버리고 도끼로 쳐 죽여가지고 이제 살인형을 받아가지고 교수형에 채울 때 마지막으로 가면서 부른 노래가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제 내가 가오니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 모르면 죄인인데 죄인이 안 되려면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 고말, 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자는 되어가는 것이라는 말. 그 말이 진짜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저희 카페 이름도 제가 이제 군자의 길이라는 카페를 예전부터 여기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한 것을 그냥 막 쓰고 했어요. 쓰고 했는데 이 방송하니까 이제 그 카페에서 글을 잘 많이 못 써요. 많이 못 쓰는데 예전에 그때 쓴 걸 보면은 참 내가 공부하면서 제대로 많이 공부했구나. 그래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요새 방송할 때 약간 또 써먹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대목을 끄집어내와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역사, 우리가 누구다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몸이 열려요. 그럼 몸에 병이 없어져요. 아무리 죽을 병을 걸린 사람도 요경 다 낫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오신 몇 분이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거의 다 완치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별로 없죠. 그냥 이야기하고
가끔가다 이제 혈 좀 들어주고 그밖에 없어요. 공부하면 제대로 공부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자,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여기 오세요. 근데 아무나 왔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댓글 쓰면서 얘가 쓴 거 보니까 이게 전주시겠구나. 전주시는 제가 이를 알아요. 우리 민족을 개대접을 아주 중국의 종놈으로 만든 게 바로 이씨조선이에요. 그리고 이씨조선이 생겼다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려의 충신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이씨조선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역시 이씨조선이 망할 때 누구 하나 방역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망하고 갔을 때 한 달 동안 중앙청에 일본 기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일장기가. 일본이 패배했을 때 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씨조선보다 일본 일제가 더 나았다는 얘기예요. 일본 그런 상태에서 우리 2조 51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민족 정신을 완전히 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월감을 갖고 있었길래 우리 자신을 찾고 싶은 우리 민족 의식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고마운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 뭡니까? 주변 나라 미국과 일본의 힘으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게 됐죠. 그것도 뭡니까? 그 일본과 미국도 거의 다 우리와 같이 피를 나눈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미국은 봐봐요. 미국은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태씨가 누굽니까? 곤이에요. 곤의 딸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기독교 말씀은 여호와 그분이에요. 여호와의 아버지 곤 유태씨예요. 그걸 알고 자, 그러면 그 유태인이 곤은 전후 고양시의 세 번째 아들인데 양자예요. 그런데 진시황은 제주의 네 번째 아들 사방은 착궁시예요. 그분에서 진다가 나옵니다. 진시황이 나옵니다. 진시황에서 김씨와 박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씨가 유태인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럼 완전한 악말이죠.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드는 풍모로 그렇겠지. 역사는 절대 그렇겠지. 그런 의식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돼요. 철저한 고증에 맞게 따라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반드시 필수가 되는 게 어학이에요. 한자에 능통하거나 중국에 능통해야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막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려질지는 몰라요. 자,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미 대선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유튜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혼란의 와중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혼란의 와중은 그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있어요. 나쁜 짓은 이 세상의 가장 나쁜 짓은 중국 놈들이 그렇게 저지릅니다.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신농신조하고 황제족이 같이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 땅 자체가 바로 죄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한반도로 그렇게 오고 싶어 했어요. 그 죄인들이 이 땅에 오려고 했을 때마다 그 중국의 왕조는 멸망을 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전에 보니까 댓글 쓰는 인간들 보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선족들은.
댓글 쓰는 거 보니까 진짜 살벌하게 써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대개벽기, 대전환기예요. 그 전환기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짜여지게 되었는가?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볼 줄 알면 필수로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주역책이에요. 그리고 정욕을 봐야 돼요. 그리고 증산 사상을 참고를 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증산교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자, 자고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의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증산교건, 대순진리학건, 여타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편견 없이 봐야 돼요. 거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속의 공부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시속의 공부는 그냥 세상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공부는 세상과 절연하고 세상을 떠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어떤 장기, 내지는 어떤 잡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제가 공부하면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회사 다니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제가 쌍둥이 빌딩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갈 때 감옥수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도 못 있다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 공부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애들을 가르쳤고, 또 애들을 가르치는 게 또 돈벌이도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죠. 이 공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느냐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세상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이제 20년이 그 공부하고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족속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다시금 새겨야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 가문의 축복이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분 빨다 보면은 미쳐버려요. 정신병자가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부터 이 세상은 하늘이 짜여진 대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다. 있었다가 아니죠. 있다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알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면 공부한 사람 따라오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이 몸이 병이 들어있으면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정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듣게 만들어줍니다. 네, 듣게 만들어준다는 게 뭡니까? 몸이 되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에 너무나 죄를 많이 진 자손들은,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친척이 사냥을 좋아한다든지 낚시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공부를 못해요. 왜?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면은 이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염전신호 하나님께서 말씀 왜 내지?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공부 내용이 들립니다. 자, 위 제목을 학문이 세계로 들어가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럼 학문은 뭐고 또 학문은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부터 학문 하는데 어느 때는 글을 문자 쓰고 어느 때는 물을 문자를 써요. 자, 요게 물을 문자고 요게 뒤에 있는 학문이 글을 문자죠. 자, 학문과 학문은 똑같은 학문이지만 학문은 지식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학문은 삶의 근본을 밝히고 그 근본을 실천할 방법을 익히려고 배운 것이다. 즉 학문을 통해 진정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학문의 문은 삶의 길인 도를 여는 것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걸어야 하는 길을 말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학문인 것이다. 그래야지 이런 학문생 인생의 어떤 천리와 어떤 뜻을 명확히 꿰뚫어 봐야지 제 강의가 들립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좀 된 사람은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덜 된 인간들은 열을 얘기해도 하나를 몰라요. 그런 인간들은 공부를 하지 말아요. 그냥 세상 살면서 요 생만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 세태는 학문을 멀리하고 학문에 매달리며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지혜로운 참된 학인을 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끝에 매달려 살게끔 사회가 그렇게 나만 아는 나뿐인 인간, 즉 나쁜 사람을 양산하며 인간들을 동물 이하의 더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참도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도 학문이 아니라 학문을 해하며 그 학문을 통해 군자로 거듭나야 한다. 군자는 군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되기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평생 자기를 갈고 닦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군자는 모름지기 자기가 잘한 일이나 자신이 베푼 덕은 감추고 자신이 허물을 들추어내어 그 허물마저 없애기 위해 진력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맨 처음에 어떤 쌍은 욕을 하고 저번 주같이 어떤 쌍은 욕을 하고 하면 처음에 딱 볼 때는 굉장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딱 지나면 저런 사람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자체는 이 공부는 공부 안 하면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답답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 마음을 깨면 보이는 게 이 공부예요. 이 공부하면 또 조금만 틈으로 딱 보이잖아요. 확 날려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이 굉장히 열려가지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한 마음이 편해지니까 되어가시는 대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몸이 낫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자 즉 고조선 문자는 바로 질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떼는 시기를 나타낸다. 신농시 이전의 사회는 무규율 사회였고 혼돈 그 자체였다. 특히 중국 고대 역사책을 보면 성인 무부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큰 발작을 밟고 태어났다거나 제비를 주워먹고 나왔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단지 유물과 유적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거 보고 역사를 추론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인류학 책을 보거나 이거 보면 이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탐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어학이다. 문자학이다. 그 인류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 속에 그 조상들이 삶의 그 흔적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문신고를 강의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그때 그 고급문 반만년의 문체를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지 그 문자를 봐야지 그게 왜 그렇게 읽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근문신고를 쓰신 낙 선생님은 못 보셨죠. 왜?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을 아시는 소남자 선생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고조선의 그 오제봉기에 나오는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다. 그 조선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학문의 세계가 더 깊어진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냥 헛된 망상만 꾸게 돼요. 찾게 되고. 그러면 헛된 망상만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겨요. 전혀 절대 치료될 수 없는 그런 깊은 병이 생겨서 결국 죽게 되죠. 죽게 돼서 좋은 데 갈까요? 못 가요. 그냥 구천 떠돌다가 그냥 무로 화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귀신도, 신도, 영도 자살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그냥 그냥 부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을 하지 않고 연상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게 만들었다. 역시 여기 방송으로 하는 고조선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기에 지금 82회를 강의하는데도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하면은 오히려 공부 않고 그냥 예끝만 계속 반복하면 좋죠. 근데 너무 할 분량이 많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이거 방송을 할 때,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연 어느 부분부터 치고 들어갈까? 언어부터 들어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들어갈까? 그냥 고조선 중국의 역사적 견해에 대해서 또 일반 사람들의 역사적 견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것을 언급해서 들어갈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들어갔죠. 알건 모르건 간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 간에 하다 보니까 82회가 왔고 82회까지 왔고 그래서 듣는 사람 듣고 또 만약에 그런 얘기를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중간부터 들면은 아니 지금부터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저 인간 저 새끼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쓰는 거 보니까 저 새끼란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감사하니까요. 그렇게도 이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열리겠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열릴 때가 되면 열립니다. 우리가 아기가 조금만 갓난 아기보다는 걸으라고 뭐 보행기 태워주면은 이 다리 뼈가 약한 애들한테 해주면 다리에 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일어나서 기다가 걷는 거예요. 기는 아기한테 빨리 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즉 이제까지 고조선 역사가의 전반적인 개요를 알기 위해서는 수고롭지만 다시 1회부터 봐야 여기서 하는 강의를 제대로 듣게 되면 당분간 헛개비 붙잡는 말을 꺼내면서 진짜 개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고중이에요. 철저한 고중이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고조선 왕가에 대한 칼을 보여주겠지만 그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근문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당군을 내세워 종교 장사한 집단에 세뇌된 인간들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보지 못한다. 우리 역사는 세계사는 물론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 역사가 바로 보인다. 그냥 각 종파가 말하는 그 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철저하게 고증을 해야 또 할 수 있어야 우리 역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이거 전에 세상 살면서 애 낳고 결혼하고 남 죽일 거 다 죽이면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불고 가설해야 돼요. 가정은 못 돌봐요. 그냥 가장 못 돌보고
자, 위 천하자선 불구 가사란 말이 있습니다. 천하사를 하려고 하는 자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이가. 이게 바로 천하사예요.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어느 한 중파에서 어떤 사람들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머리 깨우게끔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다 한번 봐라. 그리고 깨어나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하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영악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또 죽어도 가능해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사입이고 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부가 열리면 참 그 계기를 준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 공부한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하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언학이나 문짝을 연구한다. 언학, 문짝 연구하면 못 살아요. 편히 살 수가 없죠. 이게 돈 되는 공부가 아니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엥겔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엥겔스 책에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 책다 보다 보면, 우리 근문시고 보다 보면은, 예, 이런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책은 직접 안 봤지만, 이건 근문시고에 나오는, 인용구예요. 자, 마르크 엥겔스 전 선집의 4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단지 엥겔스 마르크스 하면은 그냥 사회주의 이렇게 볼 거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류에 대해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어떤 식이 어떻게 되냐, 인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엥겔스나 마르크스가. 이 글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감탄을 했습니다. 자, 시족 명칭에 관해 지적하기를, 시족에는 일정한 명칭이나 일련의 명칭이 있어서 전체 불학 안에서 이에 해당되는 시족만이 비로소 이런 명칭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별 성원의 이름은 그가 어느 시족에 속해 있는가를 나타내며 시족의 명칭이 일단 한번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시족이 권리와 일정한 연관을 갖게 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역사학자 모간 책은 고대사회라고 이제 번역된 책이 있죠. 모간도 그의 고대사회 이전의 동리는 재산의 사유 중에서 이루코족은 이제 북미 인디언들이에요. 근데 북미 인디언인데 그 옛날 그 반만 전에 그 습속을, 언어 습속 또는 생활 습속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런 책들 보면 이루코인들이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보에 관해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런 말하기를 설사 어느 시족이 절멸한다 하더라도 시족의 계보는 여전히 수백 년, 10년, 수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중국의 고구문 시칭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시족의 계보는 시칭의 성표를 근거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시족이 근원을 확실히 찾을 수가 있다. 제가 왜 이 책을 또 사실 여기서 근문신고에 나오는 말은 안 하려고 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당군 빠른 애들이 또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발췌를 해봤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 밑에서는 제가 약간 예전에 번역을 좀 했습니다. 한 5,000페이지, 한 4,5천 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인류학이라는 그 엥겔스가 쓴 책인데 이것도 상당히 참고될 만한 책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언어학적인 인적 관계의 토대에서 국가를 가족단을 분류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인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학에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게 가장 근원적인 뭡니까? 바로 성이에요. 성실을 찾아 올라가면 우리가 어느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올라가다가 문방 선생님이 우리 손내림 선생님께서 자기가 울산 김씨의 대종손인데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찾다가 문방 비문까지 보게 됐고 문방 비문의 인물들이 안 보였는데 우연히 인사동에서 근문식으로 만나게 돼서 그 책을 보고 하면서 자기의 뿌리를 우리는 바로 중국 땅, 현재 중국 땅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중국 땅은 바로 중국에서 조선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러면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이제 선생님 댁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지금이 있는지 그냥 가서 찾아뵌 지도 벌써 15년 넘게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도둑처럼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어떤 언어의 말과 문법적인 형태의 비교는 그것들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이라는 말로 나타났으며 이 방언은 일반적인 이름에서 언어의 어적으로 독자적인 독립성을 다시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런 방법과 이런 수단으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독립적인 어족이 작은 수로도 하나의 국가를 다소간 확실히 축소하여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성원 자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는 보지 못해도 단지 초등학교 수준으로 역사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우리 역사가 들어있는데 반만 년 전에 그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역사를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족이 몇 가지는 확실히 다른 것보다 좀 더 분명하게 제한되어진다. 인간 가족 간의 인적 체계와 혈족 체계, 이게 한 5,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B4로 돼요. B4, A4가 아니라 B4로 한 5,000페이지가 됩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데 공부를 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오는 일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오는 세상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단지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뭐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땐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자, 이런 사실을 보려면 그러면 중국의 정통을 해야 되고 영어 원서에 인류에 관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원시 공동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왔는 것을 보고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단군을 초석까지 믿는 인간들은 고조선상을 말하면서 단군을 배제하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흥분부터 하고 주먹질을 할 자세로 달려든다. 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스타일 만났죠. 그러다 이제 단군 빠는 애들한테 단군 얘기는 그거는 허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개 돼지가 돼버려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죠. 단군 빠는 집단에 속해 있는 인간의 특징은 한반도를 기점으로 그 주변을 확장해서 고조선의 영역은 이러했다고 말한다.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데는 연구는 없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아는 것이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뭐야? 왜 고조선사를 알아야 하는가? 바로 생사 여탈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수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상고지사를 더듬으면 내대지사를 아느니라. 라는 증상 선생의 부인인 고수분이 말씀을 잘 인용한다.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청동에 새겨져 찾겨 나온 반만년 문자에 쓰여진 고조선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몇 명 놔두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지느냐,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에 그렇게 거기서 살아온 인간들이 갈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조가 얼마나 개같은 나라인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역사를 알게 되면 이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서 역사의 이러한 과정, 2000년 조금 넘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조는 진짜 역같고 개같은 나라였죠. 그런 나라를
멸한 일본이 그 자체로만 그런 거예요. 그 자체로만 그런 것도 우리를 이 한반도에 묶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기점으로 만주 대륙 멀리 바이카 호수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넓은 대륙을 다스렸던 나라였다고. 그것이 환파들 즉 당근을 쥐어창창 빨아들이는 정신병자들이 내뱉는 말이다. 우리 역사를 보는데 조선인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같은 조선인이다 라는 역사의 사실을 파악할 때 우리 역사가 제대로 보인다. 이하 즉 신농시 조과 황제조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분리해서 보았기에 한반도 내에서 살고 있는 혈통이 섞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 존속되었다고 믿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륙을 경영했다고 헛된 막말을 하는 것이다.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기껏해야 동아시아 정도만 판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우리와는 별도의 세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세계 각지에 펼쳐있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은 정확하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 사는 우리 민족 즉 고조선 유민들의 이동사다. 우리 민족의 이동사예요. 라는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아야 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상에서 사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과정이에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열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사람이 거의 신적인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느 세상은 우리 인간이 신을 부리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옥에 통달하면 귀신을 부린다. 그 말이 맞아요. 왜? 이치를 알게 되면 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게 되니까 귀신을 움직인다는 말로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자, 하나선의 예전에 제가 썼던 것을 한번 봤는데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자체가 무엇인가를 잠깐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길까 싶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이 펼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펼쳐도 한 글자도 없으나 그 책을 펼치는 순간 항상 큰 광명을 비추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기울 때 떠오르는 글을 항상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다시금 보니까 지금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한 십몇 년 전에 쓴 글을 한번 저희 끄집어 와봤습니다. 문자 없는 책, 그러면서 큰 빛을 비추는 책은 스스로가 만든 책이다. 그 책은 누가 써주는 것도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써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 자체가 수행이고 수행하는 삶이 자신의 삶이 된다. 여기에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 두 개의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게 되고 생사이래란 말이 피부 깊숙이 들어올 정도로 공감하게 된다. 죽는 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가가 판별되는 것 뿐이다. 세속에 묻혀 살면서 마음속에 안정하고자 하지만 살기 위해서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 얽혀 계속 돌아가다 보면 그 수레의 바퀴 자국은 끊임없이 길게 늘어지면서 고뇌와 고통이 연속된 바퀴 자국을 남기면서 계속 돌아야 하고 쉴 수도 없다. 나쁜 업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정구업치는 이야기했죠. 수비수비방, 수비수서방. 업 중에서 가장 나쁜 업이 구업이에요. 입으로 짓는 죄, 요새 손으로 짓는 죄겠죠? 그런 나쁜 업을 끊어야 돼요. 이왕이면은 좋은 말로, 이왕이면은 나 화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죠. 예전에 사는 방법에 따라 사는 그 업보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다. 그 습이돼가지고 계속 죽는 놈들은 계속 이렇게 속이는 게 습이돼가지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어서도 그것이 그쳐지는가도 아니다. 사는 동안 남겨놓은 흔적 때문에 삶의 미련을 남기면서 구천을 헤매는 원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는 동안
나쁜 업을 끊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수행을 통해 속세의 업을 끊고 속세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럼 저절로 계속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게 되고 나 아닌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몸으로 행동을 하고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귀신이 장난에 놀아나는 것뿐이다. 왜? 사람의 마음은 신이 드러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지 어떤 좋은 신명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감정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의 소승부리에게 수행 보면 발걸음 하나하나보다 내 자신을 지켜보는 그 수행법도 굉장히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간다.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자기를 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요. 자, 역사도, 그러니까 단지 역사만 보지 말고 역사가 내 삶 속에 어떤 삶을,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은 나 혼자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내 이웃, 내 민족, 전 세계와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의 시작은 바로 고조선, 현 인류 문명의 시작은 바로 고조선입니다. 왜? 역사 시대는 바로 문자로 기록할 시대를 역사 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제 도표를 설명을 안 하겠지만은, 그냥 그 계보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요 자체가 요 칼세자로 이게 칼인지 창날인지 모르지만 요 세자루에 고조선 왕가의 그 계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요 칼에 대한 제가 설명은 여기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식으로는 요 칼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 병명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병명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칼라, 요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까지만 보시고, 요런 게 있다. 요걸 보고, 우리가 고조선에, 요분에서 조자가 생기고, 요 두 번째, 요 조자가 생기고, 요분에서 선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이 생기는 거예요. 조선은 이 나라를, 조선이라고 이름 짓는 노래가 땅 해가지고 조선이 된 게 아니라, 조선이 어떤 그 염제 신농시가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한 두 세대, 한 100년인가요? 한 100년 좀 되겠나? 한 70년? 한 정도 돼가지고, 나중에 그 연표를, 나 안 봐서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조상을 섬기는, 조상한테 제사 모시는 그 모습을 저는 고양시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고양시 때 했고, 그래서 신농시, 대화주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는 그 자에서 조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잔을 올린다, 더 올려가지고 조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신주단지 모신다라는 얘기 잘 하잖아요. 신주단지가 뭡니까? 주인주자에다 귀신 신자예요. 신주. 바로 신주단지라는 것이 염제 신농시의 그 신농시의 신자고 주는 대화 주시의 주자입니다. 그래서 신주단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당군을 갖다 붙이려고, 당군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언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내용만 강의하려도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상으로는 강의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글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쓰면서 순간순간 이 글자가 어떻게 왜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이분은 무엇을 갖고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냥 칠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칠판 가지고 판사하면서 강의를 안 해요. 물론 강의하지만은 강의를 여기서 하기 싫고, 제가 원래 강의할 때 판사를 잘 안 했어요. 원래 강의할 때도 영어를 가르칠 때도 판사를 잘 안 해오고 그냥 종이 쪽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냥 다 알아둬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판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하면서 또 판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요 칼날이 이 고조선 왕가를 이야기하는가, 이 조선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면은 당군이라는 말 못해요. 당군은 요와 그래서 상호유사 봐요. 요와 같은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건 바로 순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임금에 왜 당군을 지칭했는가? 누가? 김경명이죠. 일현 승일이죠. 요새는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예전엔 스님을 많이 중들 보고 뭐라고 그러면은 저 스님이지 왜 중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냥 스님이라는 말을 붙이고 싫어요. 왜? 너무나 개떡지 같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를 완전 틀어져 봤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일현승한테 김경명이라고 그냥 속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일이 고대사 공부하는 게 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칼만 우리 이제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요 강의에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댓글 조금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뭐 했냐면, 당군에 대해서 너무나 빠진 얘기, 그 인간들이 한 그 댓글은 제가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글 쓸 때 탁기가 올라오면 제가 글을 안 봐요. 특히 당군 이야기 하는 애들 보면 얘는 정신병자들 쓰는 게 제 머리가 하는 것보다 손이 안 가요. 그리고 입이 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당군에 대한 말을 좀 한 애들에 대한 댓글은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댓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공교육이 많은 오류가 있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다른 역사를 알아가고 있어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공교육이 뭡니까? 우리 역사는 이 한반도 내에서만 보면은 우리 역사가 안 보입니다. 대륙사를 공부해야지. 이 대륙사가 뭡니까? 중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유럽사, 또 아메리카 역사까지 봐야지 정확히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학생 때 그래도 세계사를 공부했어요. 세계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공부하는데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요새 세계사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개돼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열리면 안 되거든요. 열리면은 자기네 그것이 누구예요? 김일성이 그랬고 문재인이 또 그랬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매화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죽속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떤 한 인간이 우매한 인간이 나와서 우매시킨다고 우매되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낼 때가 됐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생각에 깨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대륙사 세계를 필히 배워야 한다. 그래야 당분간은 정신병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정신이 돌아버린다고 했죠. 왜?
생각과 이 행동 자체가 불일치가 되면은 오장육부가 상합니다. 오장육부 균형이 흐트러져요. 모든 병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 치료할 때면 그냥 그 몸의 균형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 균형 잡아 스스로 알아서 몸이 좋아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좋아지게 되면 없던 입맛도 생기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좋아지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함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죠. 자, 이분도 이런 글을 좀 많이 써주시잖아요. 이분 글을 볼 때마다 참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겨울을 거의 밖에서 지내며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한겨울에 거의 밖에서 지내며 이 자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어서 지금 나를 있게 해준 가장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그래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힘든 시련도 한 사람의 의식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3, 4번이나 하셨는데 저희도 한 번은 더 남았네요. 아직은 저도 한참 모자르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담담히 받아들이렵니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도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어떤 시련도 결국 나를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이건 봐봐요. 제 글에 대한 어떤 댓글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소개한 것은 이런 분이 있다. 우리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번 대전에서 이제 계속 올라와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자, 한미역사연구원에 선생님 강의가 처음 올라갈 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수 보고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허경영이 트럼프를 만나고 왔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이 없는 것을 보면 트럼프가 허경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를 비롯한 지식 엘리트들은 우리 역사를 알고 한반도를 주목하고 살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의 역사가들, 얘네들은 옛날에 그 19세기 말 그렇게 비참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죠. 선교사들은 특히 할버트 그분은 아셨죠. 그래서 이곳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주셨죠. 알아요. 공부한 사람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없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또 트럼프를 비롯한 지식 엘리트는 우리 역사를 알고 한번 주목하고 살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회수 중에 미국의 정보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카톡 내용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선 이렇게까지 안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말을 좀 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부와 운동을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자, 제 방송 보시고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병을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한 4월 중순경부터는 어떤 병이든지 맨발로 흙길을 걸어보세요. 그럼 어떤 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자기 몸은 우리 몸 자체는 바로 소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요. 그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 몸에 자극을 주면 됩니다. 지금
하기 힘드니까 땅을 뭐 흙길을 밟기 힘드니까 일어나서 몸을 쳐주세요. 방망이로 치든지 어떤 지압기로 치든지 뭘 치든지 몸을 때려주세요. 몸을 깨우게 해야지 정신이 깨어납니다. 몸이 깨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죽어버려요. 생각이 죽게 되면 이상한 헛된 망상을 쫓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한 번 살면서 이 삶의 이 영적인 훈련장에 와서 그냥 헛된 망상만 쫓아서 이 시간을 날려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하세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항상 의문을 가지고 달려보세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라고 생각.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반발하면 어떤 자료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왜 이런 책이 이렇게 나왔을까?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튈 때까지 보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특히 우리말로 된 책은 너무나 모자라요. 번역서 보지 마세요. 원서를 보세요. 다 영어 교공 받았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열정만 있으면 다 봐요. 그 영어 어떤 소설책이라든지 어떤 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눈을 틔우고 요 한반도에서 국한돼서 보지 말고 이제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고 그 기운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오는 세상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발병나면 죽는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발병 나지 말고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손에 손잡고 그 벽을 넘어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